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니 지혜의 문을 두드립니다. 안방으로 찾아가는 명사들의 명강추대 굿클래스. 혹시 두 네. 분은 그 성공 하시면 어떤 게 떠오르시나요? 성공하면은 네. 일단 하고 싶다. 그리고 네. 자세가 막 이렇게 막 바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좋은 차, 좋은 차. 좋은 집, 그렇죠. 개인 전용기 타고 네, 비행기 타면 뭐 퍼스트 클래스 이런 거 너무 세상적이다. 그렇죠. 근데 영춘님 특히 배우잖아요. 네. 배우들이 하는 그 생각하는 성공 좀 다를 것 같은데. 천만 네. 배우? 천만 배우도 있고 진짜 그 미국 이런 데 가서 헐리우드에 헐리우드에 그렇죠. 마블 영화 이렇게 딱 마블. 나오고 캐릭터 딱 잡아가지고 네.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캐릭터 나올 것 좋죠. 같은데. 그쵸. 그루트 이런 거? 보고 계시나요? 마블. 그루트? I'm 그루트. 영춘 씨가 말씀하신 그 할리우드처럼 예. 미국에 진출하면 더 성공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그래서 이미지가 있어. 좀 아메리칸 드림이란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말이 있죠. 네, 그래서 오늘은 기회의 땅, 성공의 상징인 미국이 어떻게 그만큼 성장할 수 있었는지 그 역사를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네. 미국 역사를 네. 그럼 저는 개인적으로 한국 역사도 막 어려워하고 그렇죠. 버거워하는데 다른 나라 역사까지 배우려고 하니까 네. 좀 많이 걱정이 되는데 그럴 줄 제가 알았어요. 알수 있을까요? 어려워할 줄 알고 특별하게 아주 특별한 분을 오늘 모셨습니다. 미국인에게 미국 역사를 가르치신 네, 한국인 교수님, 와. 네, 미국사 전문가 김봉중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이. 안녕하십니까. 전남대학교에서 역사를 가르치고 있는 김봉중 교수입니다. 제가 83년부터 대학원에서 미국사를 본격적으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올해가 제 40년째 미국사를 40. 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역시 미국은 알 수 없는 나라, 여전히 배워야 될 게 많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를 시작으로 앞으로 4번 이제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볼 텐데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미국의 역사가 어떤 부분인가 이런 부분을 선별해서 아까 우리 영춘 씨가 얘기한 것처럼 미국의 성공 신화, 미국 왜 이렇게 큰 나라가 되었나 그것을 우리가 미국의 역사를 통해서 한번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네. 아까 처음에 이제 인트로 할 때 미국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제가 미국이란 나라를 또 미국의 역사에 대해서 강의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왜요? 우리 영춘 씨는 아까 미국사를 잘 모른다고 했는데, 사실 미국 역사는 모르겠는데, 미국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의 잘 압니다. 갔다 오신 분도 있고, 유학 갔다 오신 분, 혹은 뭐 이렇게 뭐 살다 오신 분도 많이 있을 거예요. 네. 혹시 세 분 중에 미국에 갔다 왔거나 미국에 살아봤던 분 계신가요? 제일 많이 저는, 미국 네, 많이 많이 가지 않았어요? 왔다 갔다. 어쩐지 약간 미국적인 좀 이게 면모가 보인다고 했습니다. 네. 한국 이름 안 쓰잖아요. 다른 두 분은 뭐 저 미국 한 번도 안 가봤습니다. 저도요. 미국을 못 가봤어요. 오늘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을 조금 아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좀 이게 좀 든든한 부분도 있고 이제 미국을 모르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더 신이 나서 이제 미국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통 미국 그러면은 멀고도 가까운 나라, 또 가깝고도 먼 나라 그러잖아요. 그렇죠. 멀고도 가까운 나라는 지리적으로 굉장히 미국이 멀잖아요. 비행기 타면은 루카스 씨 적어도 12시간, 14시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뭔가 모르게 미국 하면은 좀 아는 가깝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적, 경제, 문화, 뭐 생각 이러면서 굉장히 가깝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30년 전에 미국 대학에서 만났던 미국 학생들보다 어쩌면은 지금 우리 MZ세대 우리 학생들을 보면은
어떨 때는 더 미국 학생 같아요. 걔들이 보는 드라마라든지 뭐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이라든지 특히 생각하는 것 이런 것들이 그냥 굉장히 빠른 속도로 미국화되어 가고 어떤 부분은 미국 학생들보다 훨씬 더 이 정확한 표현인가는 모르겠지만 미국적이라는 생각을 많이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미국이 우리에게 굉장히 가까이 있다. 그런 생각이 드는가 하면은 또 반대로 가깝고도 먼 나라. 아는 것 같은. 이게 만지면 이게 그냥 이렇게 촉감을 느낄 것 같은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쉽지 않은 나라가 미국입니다. 네. 뭔가 먼 느낌. 정말 알 수 없는 느낌. 제가 40년째 미국사를 공부하지만 어떨 때는 정말 미국을 모르겠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그 코끼리 코 만지는 것식으로 그럴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앞으로 이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4번 강의 동안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미국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미국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얘기 들어보시죠. 막 여러분들끼리 토론할 때 특히 정치인들이 토론할 때 이런 얘기를 많이 하대요. 좀 말이 막히면은 야 미국도 그렇더라. 많이 들어봤어요. 어떨 때는 막 우깁니다. 제가 들어볼 때는 미국사 전문가로 단편적으로는 맞는데 미국 역사적으로는 이게 굉장히 편파적인 발언에도 불구하고 하여튼 미국에서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야 미국도 그렇더라. 또 반대로 미국은 안 그러던데. 그래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우리를 들여다보면 굉장히 중요한 비교 대상이 되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어느 순간 우리의 그 비교 대상에 독일,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 안 나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오. 주변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중국, 야 중국도 그렇더라. 일본도 그렇더라. 그러면 오히려 부작용이 일어납니다. 네. 맞아. 여러분들이 싫어해. 뭐 논리를 펼 때 내가 중국을 많이 알고 일본을 많이 알기 때문에 야 중국도 그러더라. 일본도 그러더라. 그러면 부작용 그럼 뭔 소리야? 먹히지가 일본 가서 않습니다. 신뢰가 안 갑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일상생활에 어느 순간에 우리의 비교 대상으로 야 미국이 그렇더라. 특히 이 정치인들의 토론을 보면은 그게 맞아요. 굉장히 많이 드러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유가 있을 텐데. 제가 미국사를 공부하면서 제가 처음에 얘기했죠. 우리가 미국사를 다 다룰 수는 없고 또 제가 다 알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미국사를 40년 동안 공부하면서 지금까지도 처음에 제가 미국사를 공부할 때 이 3가지 의문이 지금도 풀리지 않은 의문 중에 하나예요. 그 첫 번째 의문이 뭔 줄 아십니까? 이게 많은 미국 사람들은 자신들이 이 land of liberty, freedom, 자유의 땅에 살고 있다. 미국의 가치가 liberty예요.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서 왔을까? 어떻게 굳혀졌을까? 이게 여러분들 뭐 여행을 하다 보시면 알겠지만 어떤 나라 또 어떤 나라 민족이 우리의 가치는 이거다 하고 딱 한 개념으로 얘기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네. 외국인들이 여러분들에게 대한민국은 무엇이냐, 어떤 나라냐 그러면은 손흥민의 나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그럴 수는 없죠. 뭐 BTS의 나라. 그래서 어떤 가치를 특별한 한 개념을 가지고 그 나라에 대해서 자신의 나라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는 경우가 그렇게 썩 많지는 않아요. 그러나 미국 사람들은 이 자유, 리버티 이 부분에서 굉장한 자부심을 갖습니다. 이 두 번째 제가 의문은 이제 역사를 좀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 4번 강의에 많이 나오는 이 공통적인 주제인데 우리나라의 6.25 전쟁처럼 미국은 동족 상잔의 처참한 내전을 겪게 됩니다. 그게 1861년부터 65년까지 겪게 된 미국의 남북전쟁입니다. 근데 미국의 남북전쟁이 최고의 재앙이었습니다. 세계 근대사에서 이런 재앙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죠. 무려 60만 명 이상이 죽습니다.
형제가 나눠지고 심지어 부자가 나눠집니다. 또 친구가 나눠져요. 링컨 대통령은 그 당시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링컨 대통령의 두 처남도 적군에서 싸웠습니다. 최악의 재앙인데 왜 냉혹한 역사적 심판이 없었을까? 자, 예상을 하셨겠지만 이제 링컨이 이제 리드하고 있었던 미국 북부 연방이 전쟁에 승리합니다. 자, 남부가 패배했잖아요. 네. 한 명도 전범으로 몰려 처형시키지 않습니다. 이것도 아마 역사적으로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보통 전쟁이 끝나면은 전범 재판이 일어나고 전쟁을 일으켰던 주역에 대해서 어떻든 법적인 이게 제재를 하고 그 중에 이제 처형이 따르게 되는데 이 전쟁을 일으킨 전범이라고 해서 남부 지도자들 중에서 처형당한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는 이제 역사를 공부하면서 굉장히 의문이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세 번째는 자, 미국 대통령이 지금 46대죠. 네. 46대 대통령을 쭉 보면은 이게 아주 그냥 쉽게 얘기할게요. 뭐 아주 쉬운 용어로 하면 잘난 대통령 또 위대한 대통령이 있는가 하면 또 약간 못난 대통령이 있는데 이게 따져보면은 못난 대통령이 훨씬 많습니다. 미국 대학에서 강의할 때 여러분이 존경하는 대통령 3명을 적어 보시오. 그러면 쉽게 적어요. 5명 적으라면 적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대통령 10명을 적어라 그러면 서로 이렇게 옆에 사람 보고 잘 못 적습니다. 그냥 그러면은 여러분이 뭐 존경하는 대통령 말고 그냥 아는 대통령 10명만 적어라 해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미국의 대통령의 신화는 계속될까? 우리는 역사를 공부할 때 태정, 태세, 문단세, 예성, 연중 쭉 다 외우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에게, 미국 대학생들에게, 뭐 하버드도 마찬가지예요. 자, 1대부터 6대까지, 46대까지 대통령 이름 외울 사람. 제가 볼 때 100명 중에 1명 있으면, 괜찮은 대학입니다. 그 정도로, 전체적인 이 미국 역사에서 좀 괜찮은 대통령, 정말 위대한 대통령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미국의 민주주의라든지 또 지금의 아까 세계 성공 신화를 이뤘던 미국이 왜 자꾸 옛날 얘기를 할 때 미국의 대통령들이 계속 언급이 되나 이게 의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강의를 포함해서 4번의 강의에서 이 해법을 여러분들에게 제가 생각하는 이 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유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먼저 이게 뭐죠? 미국 국기요. 예. 미국 초등학교 1학년부터 뭐 유치원부터 마찬가지입니다. 학교에 들어오면 거의 뭐 예외 없이 국기에 대한 경례. 맹세로 시작을 합니다. 미국의 국기에 대한 맹세입니다. 나는 미합중국 국기가 상징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하나로 묶인 나라 자유와 정의가 있는 공화국에 충성을 다할 것을 맹세합니다. 첫 번째는 미합중국. 여기서 우리가 또 확인해야 될 게 우리가 보통 미국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미국은 연방 합중국입니다. 그래서 또 United States of America 이렇게 여러 주가 합쳐져서 연방을 이루고 있는 합중국이에요. 그래서 왜 이 얘기를 처음에 하냐면 우리가 보통 미국 그러면은 미국이 하나의 단일 우리 같이 당군의 후예처럼 이게 하나의 국가로 생각하는데 50개 주가 이게 하나의 연방체를 만든 합중국이다. 연방이라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강의에서 더 중요한 건 노란색 자유와 정의가 있는 공화국에 충성할 것을 맹세합니다. 이게 국기에 대한 맹세예요. 자, 2007년에 채택된 우리나라의 국기에 대한 맹세도 아주 유사합니다. 그러네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사실상 거의 똑같아요. 비슷하네요. 그러네요. 비슷해요. 그런데 제가 미국 유학 갔을 때 이걸 보고 미국 어린아이들이나 학생들이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 왜?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미국의 학생들처럼 똑같이 그랬어요.
국기에 대한 맹세를 했습니다. 옛날에는. 옛날 예. 군부 독재 시절. 저는 지금도 한 호흡으로 다 외웠을 정도로 너무 오랫동안 외웠어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몸과 마음을 바치기로 맹세합니다. 이게 우리의 이제 국기에 대한 맹세 그 당시 했던 것인데 가만히 미국에 와서 우리 얘들 하는 거 보니까 something is missing. 뭔가 빠진 거예요.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해 목숨을 바치겠다는 충성을 다하겠다는 얘기인데 이 나라의 가치가 빠진 거예요. 그렇잖아요. 네. 아, 이래서 이게 좀 문제가 있구나. 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에 대한 가치가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는 거예요. 올림픽에 금메달 따면 눈시울이 툭 크고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하여튼 국기에 대한 맹세를 하면 뭔가 모를 그냥 눈시울이 촉촉해지는 강한 애국자가 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대한민국이 봉헌한 가치가 없는 거예요. 다행히 2007년도에 지금의 국기에 대한 맹세가 채택이 돼서 여러분 다 지금 알고 있죠. 근데 조금 서운한 게 어떤 거? 제가 여러분들 세 분 중에 한 명을 시키지는 않을 텐데 네. 나같이 나이 든 사람들 이제 통계인데 제대로 외운 사람들이 없어요. 바뀐 거요? 2007년부터 바뀐 네. 거. 이게 좀 서운하긴 해요. 우리 때는 가치가 빠져있던 이 군부 독재 시절에 국기에 대한 맹세를 두루루 외웠는데 예. 어제 정말 좋은 가치가 있잖아요. 예. 근데 국기에 대한 맹세를 이렇게 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요즘엔 거의 안 하는 것 요즘에 같아요. 그쵸. 저도 바뀐 거보다 아까 얘기해 주신 거는 기억하는데 요거는 못 외우겠어요. 저도 저렇게 배웠었던 것 같은데. 어떤 조국과 민족인가 거기에 대한 정의로운. 것을 우리가 놓쳤던 것 같아요. 자, 이 그림은 아까 두 번째 미국의 남북전쟁 얘기와 연결되는 그림입니다. 예. 이게 1860년 16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잘 아시는 에이브람 링컨이 대통령 선거에서 이제 당선이 됩니다. 그때 이제 링컨을 찍었던 주가 파란색으로 표기가 되고 있습니다. 예. 자, 결국은 떨어져 나가지고 선거에서 졌기 때문에 선거에서 지고 만약 남부주들이 링컨이 당선되면 우리가 연방에서 떨어져 나오겠다. 독립하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왜? 링컨이 내가 대통령이 되면 흑인 노예를 해방하겠다. 남부인들에게는 금기 조항, 금기 약속이에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이 아브라함 링컨이라는 사람이 별로 유명하지 않았던 초보 정치인이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내가 대통령이 되면 노예를 해방하겠다. 그 이유는 아까 얘기했던 자유와 정의, 평등, 우리 기본적으로 미국의 독립 정신이 깃들어 있고 미 합중국의 기본 정신인 자유와 평등에 위반한 그 노예를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남부주들이 만약 당신이 대통령이 당선되면은 우리는 떨어져 나오겠다. 으름장을 놓습니다.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남부가 떨어져 나오고 결국 남과 북의 전쟁, 이게 남북전쟁입니다. 우리는 남북전쟁으로 번역을 하지만은 영어로는 Civil War예요. 내전입니다. 근데 이 그림을 보면 좀 익숙하다고 생각이 안 들어요. 최근에 미국 대통령, 지금의 조 바이든이 대통령 됐을 때 그 구도와 아주 큰 차이는 없어요. 아주 큰 차이가 없습니다. 자, 파란색 있는 부분, 서부 해안 지역에 있는 주들은 민주당, 조 바이든을 찍었고, 빨간색은 이제 공화당을 찍었습니다. 이게 미국 역사적으로 변하지가 없어요. 중간에 회색 부분은 아직 준주라고 해서 테리토리, 아직 미 합중국의 정식 주로 이게 편입이 안 된 주인데 이 지역 구도가 아직까지 바뀌지가 않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건요, 특히 내전이라는 건 정말 많은 아픔을 초래합니다. 특히 제가 보니까 사람 관계도 마찬가지지만 국가에서도 가장 가까운 사람끼리 적이 되면은 응어리가 오래 가요. 치유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 위기 때는 항상 위대한 사람이
탄생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로 에브라함 링컨, 미국의 16대 대통령입니다. 자, 또 하나. 자, 미국이 처음에는 이 동해안, 대서양 쪽에 13개 주로 시작했다가 점차 서부로 팽창을 하면서 지금의 미국의 이 영토가 이제 확장이 됩니다. 그래서 미국을 생각할 때 굉장히 의문이 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은 팽창을 계속 해왔던 미국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국기를 보면은 성조기를 보면은 그 가로로 있는 13개 줄은 빨간색 흰 줄이 교차되는 것은 초기에 13개의 식민지, 미국의 모태가 되는 13개 줄을 가리키고 있고 왼쪽 네모 박스 보면은 별들이 막 빛나잖아요. 네. 그래서 스타 스팽글드 플래그에서 성조기라고 합니다. 별들은 계속 변해요. 수가 많아질까요? 적어질까요? 많아집니다. 별들이 줄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1959년 이 알래스카가 49번째, 하와이가 50번째 미국 연방주로 편입이 되면서 지금 50개 별들이 현재까지는 더 이상 늘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문명, 미국의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도대체 왜 이렇게 어떻게 팽창을 계속 할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미시시피강 서쪽의 영토들인데 캘리포니아. 이 보면은 19세기 초까지는 대부분의 미국 사람들은 미시시피 강이 우리의 자연 경계선인가 보다라고 생각했어요. 이 서부로 가는 것은 상상을 못할 때입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 번째 강에 나올 겁니다. 네. 갑자기 미국이 이제 서부로 팽창을 시작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서부의 땅들이 미국의 영토가 됩니다. 자, 우리가 예. 그 나라에서 지키는 명절을 자세히 보면은요, 그 나라의 문화와 그 민족의 정신을 엿볼 수 있어요. 이것은 영어로 First Thanksgiving, 첫 번째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자, 1620년 청교도의 일부였던 필그림들이 미국의 매사추세츠에 건너와서 혹독한 첫 해를 보내요. 그래서 배에서 죽은 사람 그리고 첫 해를 견디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50명 정도 됩니다. 100명 중에 반 정도가 생존을 못하죠. 그래서 1621년 그 혹독한 겨울을 보내고 첫 번째 이제 가을에 수확한 것을 모아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의 축제를 3일 동안 지내는데 그 모습이에요. 저 뒤쪽에 보면 인디안들이 보이는데 그때 한 인디안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70명 정도 초대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인디안들의 도움을 받으며 이제 미국의 땡스기빙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 미국에서 가장 중요한 명절이 추수감사절이에요. 맞아. 추수감사절. 그래서 아까 얘기했죠. 그 나라가 이 셀러브레이션 하는 기념하는 이 명절이 그 나라의 민족과 이 정체성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또 하나 뭘 것 같아요? 불꽃 축제요. 불꽃 축제. 미국에서 불꽃 축제를 가장 많이 하는 국경일이 어떤 거예요? 아마 형이 알걸요. 독립기념일? 예, 진짜 알았어. 진짜 알았어. 예. 미국인 아니에요, 미국. 그래서 4th of July 1776년 7월 4일 미국이 독립선언서를 선언하고 미국이 이제 독립전쟁을 시작하죠. 그런데 명절 말고 국경일로서는 이 4th of July 미국의 독립 기념일이 미국 최대의 국경일입니다. 이것도 제가 공부하면서 의아했던 게 자, 미국이 오랜 7년 정도 영국과 이게 독립전쟁을 이겨서 1783년에 평화협정에 의해서 미국이 이제 독립이 완성이 됐잖아요. 네. 근데 미국 학생들에게 물어보면은 미국이 승리한 일종의 승전일을 기억하는 사람이 100명 중에 1명이 있으면 잘 알았습니다. 그런데 7월 4일, 4th of July는 미국이 국경일로 다 합니다. 자, 미국이 독립선언을 했다고 해서 전쟁에서 이긴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예. 그런데 이 독립기념일을 왜? 또 우리는 8월 15일 알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태평양 전쟁과 이게 2차 세계대전에서 승전국이 되고 상징적인 이 전쟁의 승리를 거뒀던 그 날이 8월 15일이에요. 근데 또 많은 미국 학생들이 8월 15일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걸 놓고 볼 때, 왜 미국은 이 독립기념일을 제1 국경일로 지키나. 이것도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로 제가 얘기할 것은 아까 미국이 굉장히 우리하고 가깝다고 그랬죠. 네. 그래서 미국이라는 거울에 우리를 한번 비춰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얘기할 때 오해하면 안 됩니다. 미국이라는 거울이 완벽하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 사람들의 역사, 뭐 민주주의, 문화 이런 것들이 우리가 100% 본받아야 될 이게 완벽한 거울이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이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민주주의, 우리의 문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가치에 대해서 한번 우리를 되돌아볼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첫 강의는 호기심만 유발하면서 살짝 제가- 맛봤습니다. 살짝. 마치고 이상으로 제 1차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